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배당주 관련 정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배당주 중에서도 리츠만 따로 모아보았습니다. 리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의 기준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 4개를 골라보았는데요. 그럼 국내 상장되어 있는 리츠 종목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리츠 개념부터 간단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리츠는 쉽게 이해하면 부동산 펀드입니다. 부동산을 펀딩해서 소유를 하고 임차인들에게 받은 임대료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리츠인데요. 임대료 등의 운용사가 수익의 90%를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리츠 구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리츠는 일반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죠. 주식시장에서 매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게 리츠의 사업 구조인데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빌딩을 리츠를 운영하는 회사가 삽니다. 그런데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빌딩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요. 나머지 돈은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즉 IPO를 통해서 공모를 하는 리츠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았고 그 돈을 빌딩 주인에게 주고 빌딩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럼 그 빌딩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운용사에게 주겠죠. 그 돈을 받아서 은행에게는 이자를 주고 투자자들에게는 배당금을 줍니다. 이게 리츠 사업 구조인데요. 그러므로 리츠 투자 포인트는 결국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을 많이 주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최고입니다. 배당금을 많이 주더라도 주가가 높다면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리츠를 신규로 매수하실 때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수익률이 높은가 이걸 따져보시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고려를 한다면 이 리츠는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자산을 더 늘려갈 것이냐까지 계획을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각 리츠마다 전부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매수하시기 전에 꼭 홈페이지를 들러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츠 투자는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특히 임차인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이 임대료 기반의 배당금만 정산받으면 되니까요. 귀찮은 부분이 없죠. 그리고 주식 투자이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에 속하는 주식 투자입니다.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데요. 리츠도 주식 투자이므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한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그게 온전하게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가치보다는 임대료가 매년 올라가느냐 이것이 더 민감하게 반영되는 게 리츠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금리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도 최소한 0.5%에서 1%까지도 추가로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앞서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커지면서 수익이 적어지는 상관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리츠 투자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한국 증시에서 리츠는 19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괜찮아 보여서 오늘 소개드리는 리츠는 화면 보시는 4종목입니다. 수익률을 먼저 고려했고요. 그 다음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은 있을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4종목을 선별했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종목이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 상장되어 있는 리츠 종목 중에서 맥쿼리 인프라가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반기 배당합니다. 6월과 12월 기준으로 배당하고요. 작년에는 750원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기준 주가 대비 수익률은 5.5%인데요.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맥쿼리 인프라는 한국 증시에서도 지수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를 그리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화면은 월봉 차트인데요. 정말 우상향 차트의 표본입니다. 특히 작년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최근은 약간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할지 아니면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금을 매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상하반기 각각 350원을 배당했고요. 20년도에는 360원, 그리고 작년에는 상반기는 370원, 하반기는 380원을 배당합니다.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배당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위험은 적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배당금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하락한다면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는 상황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하락을 지지해주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민자 터널, 민자 다리 등 국가 인프라를 민간 자본으로 건설할 때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는 리츠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인프라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인천공항 갈 때 인천대교를 건너죠. 그때 통행료 내죠. 그 통행료가 맥쿼리 인프라의 수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도시가스 업체 2개를 인수했는데요. 이제는 도시가스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리츠는 이리치코 크랩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이 종목도 6월, 12월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반기 배당주이고요. 작년 배당금은 383원이었습니다. 현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6.3%이고요. 이 종목은 이랜드 리테일 자산을 5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은 NC백화점이나 뉴코아 아울렛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탑, 평촌, 일산은 직접 소유를 하고 있고요. 중개점과 분당점은 자리츠를 통해서 간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월봉 차트인데요. 지난 반년 동안 6,000원 정도에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선택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JR 글로벌 리츠입니다. 해외 자산을 보유한 리츠 중에서 국내 첫 번째로 상장했던 리츠인데요. 이 종목도 6월과 12월 기준 반기 배당하고요. 배당금은 각각 190원으로 21년도는 380원 배당금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 기준 수익률은 7.1%가 됩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벨기에 수도에 있는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로 관공서 기관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사채를 발행해서 뉴욕 빌딩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빌딩 하나도 간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배당금이 타 종목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닌데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주가가 낮다는 의미이겠죠. 모든 리츠는 상장할 때 공모가는 5,000원으로 정해집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상장 초에는 공모가 이하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는 공모가 이상 가격으로 올라와서 거의 1년 동안 공모가와 큰 차이는 없이 주가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최대 5,600원까지 찍었다가 하락했고 현재는 5,3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모 가격에 비해서 주가가 그다지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 덕분에 배당 수익률이 7%가 넘게 되었으므로 향후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람코 에너지 리츠입니다. 이 종목도 반기 배당하는 리츠인데요. 배당 기준일이 5월과 11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보다 한 달 빠르죠. 참고하시고요. 작년에 배당금을 485원 주었는데요. 하반기 배당금 규모가 상반기보다 약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배당은 자산 일부를 매각하면서 매각 차익을 특별 배당했는데요. 그러므로 올해는 이러한 특별 배당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배당금을 받는다면 각각 160원, 총 332원으로 현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5.2%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은 아니죠. 이 종목은 전국에 약 170개 주유소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부지를 현대오일뱅크에게 임차를 해주고 있는데요. 임차인인 현대오일뱅크가 이 리츠의 지분도 약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과의 관계는 탄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에 있는 물류센터를 매입하던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3월 15일이었으므로 지금 매수를 하더라도 신주 인수권을 받지는 못하고요. 유상증자의 가격은 6,250원, 구주주 청약일은 4월 18일과 19일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이외에 물류센터를 포함하면서 리츠가 본격적으로 자산 확장에 나선 것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게 되는데요. 다만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화면은 일봉 차트인데요. 일주일 동안 4.5% 정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리츠가 이 정도 주가가 하락했다면 일반 종목의 하한가 수준과 견줄 정도로 급락이 나온 것인데요.
그러므로 현재는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불안정합니다. 향후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면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러한 불안정한 흐름이 싫다면 신주가 상장하는 5월 9일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5월 말일이므로 신주가 상장한 이후에는 배당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배당 기준일 지나서 6월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리츠가 3종목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종목들인데요. 신한알파 리츠와 D&D 플랫폼 리츠는 3월과 9월 기준으로 배당을 하고 있고요. SK 리츠는 분기 배당 종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3종목은 3월 29일에 보유를 하고 계시면 3월 기준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화면 보시는 4종목은 5월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입니다. 5월, 11월 이렇게 1년에 2번 배당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던 코람코 에너지 리츠도 5월 기준 반기 배당주였죠. 그러므로 화면의 4종목은 5월 27일에 보유를 하신다면 상반기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작년 배당금을 참고하시고 현 주가를 고려하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IRP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를 IRP 계좌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인데요. 일단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받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1년에 내가 700만 원까지 돈을 넣었으면 1년에 납입한 금액만큼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공제율이 꽤 높은데요.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가 공제가 되고 그 이상이라면 13.2%가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연간 700만 원을 꽉 채워서 입금을 했다면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연봉 1억 2천만 원 이하이신 분 중 만 50세가 넘은 분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IRP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리츠, ETF, 그리고 예금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츠는 본인의 입금액 중 30% 한도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내가 100만 원을 입금했다면 30만 원까지만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맥쿼리 인프라는 70%까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리츠 종목보다 맥쿼리 인프라를 더 안전한 리츠라고 생각해서 한도를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ETF를 매수하거나 예금 등의 상품을 가입하면서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IRP 계좌에 입금을 하신 돈은 인출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만 55세 이상 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위해서 노후를 위한 여유 자금만 입금을 하셔야 된다는 것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리츠를 자유롭게 매수 매도하면서 투자한 돈을 인출하겠다 생각한다면 그냥 일반 증권사 계좌로 리츠를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배당주 중에서도 리츠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종목 정도는 리츠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IRP 계좌로 약간의 여유 자금으로 리츠를 매수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인 목표로 배당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들 그날이 올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릴게요.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